지난 12월 14일에 올라온 419화부터 423화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화 주영이 생일. 둘이 사귀면서 맞은 주영이의 세 번째 생일입니다. 주영이도 뭔가 되게 힙하게 입고 왔고 자림이도 어우야 누가 봐도 커플인 듯 싶습니다. 사실 자림이는 주영이 생일을 위해 계획한 게 있습니다. 며칠 전 주영이 방에서 몰래 봤던 버킷리스트, 그것 중 주영이 생일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리스팅하였고 하루 만에 다 할 계획입니다. 아침엔 영화도 보고 영화 본 뒤엔 서로 옷도 골라주고 서로 골라줬는데도 비슷한 옷을 골라줬습니다. 물론 이 역시 자림이의 계획입니다만 뭐 인생 네컷도 찍고 셀프 사진관도 가서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가 출출해져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림이는 어딜 가나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주영이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질투납니다. 이를 자림이한테 솔직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 경우도 자림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영이는 더욱더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자림이는 이제 그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영이가 자신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림이도 말합니다. 나 역시 그런 적이 있었다고. 주영이는 놀랍니다. 자림이도 자신처럼 그런 적이 있었다니. 이제 이 둘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듯 해보입니다. 점심을 먹고 궁합도 보러 가고, 그런데 여기서 카드가 데빌 카드인데 타로에서 데빌 카드는 연인 관계에서 구속을 의미합니다. 즉 엄청나게 서로한테 이끌려 있고 엄청 서로 좋아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는 죽고 못 사는 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타로 보는 사람은 상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주영이의 버킷리스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친구들과의 서프라이즈까지, 그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마지막은 뽀뽀로 끝내며 주영이의 생일이 마무리되려 합니다. 한편 병원이는 이상했습니다. 주영이의 생일 파티에도 콧백이 안 보이고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애들도 안 찾는 거 보니 분명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궁금한 점을 알아내고자 경훈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엔 경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훈이는 너무 놀랬고 당장 경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알립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우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 간신히 연락이 되었습니다. 병훈이는 석호랑 경민이, 주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석호랑 경민이가 먼저 왔습니다. 병훈이는 말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이경우가 연락 왜 다 씹는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려던 차 이경우가 찾아옵니다. 병훈이는 보자마자 열이 뻗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고 왜 전화를 안 받는 건지. 그런데 이경우는 신경 끄랍니다. 병훈이는 애들과 나와서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경우가 왕자림을 좋아했었다라는 걸 듣고 충격을 먹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경우도 충격을 먹은 상태입니다. 종양의 크기와 모양으로 봐선 암일 수 있다는 말. 돌이켜보니 엄마는 항상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공주영과 함께 애들이 들어옵니다. 애들은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경우는 그 위로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애들은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우는 그걸 동정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을 심하게 하는 경우이기에 병훈이가 그것을 컷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우가 자주 하던 말, 더 때려라, 때려봐라. 주영이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얘는 원래부터 저래왔지. 그렇게 네 죄책감을 덜어내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었지. 주영이는 더 이상 이경우랑 마주하기 싫어서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한바탕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옷을 챙겨가려고 온 것 같아 보이는데 옷을 챙기다가 서랍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뚝 떨어지는 네잎클로버. 경우가 어릴 때 엄마를 위해 준 네잎클로버였는데 시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코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서. 그동안 경우를 위해 통장에 모아둔 돈까지. 경우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항상 엄마는 모든 것이 경우를 위함이었고 경우를 향해 있었는데 경우는 그렇지 못해 마음이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았었지만 늘 자신을 지켜주던 건 엄마였습니다. 힘들고 불안해도 엄마의 품은 항상 따뜻했고 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따뜻한 품은 작아졌고 그렇게 경우도 무너져 가려 합니다. 경우는 이제 친구들과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주영에게는 특히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는 다른 가정환경부터 시작하여 고민 없어 보이는 일상, 그리고 순탄한 연애, 자신은 늘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었던 공주영의 그런 당연한 행복이 부러웠습니다. 어려서 자신의 불행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공주영이 하는 자신을 향한 행동들이 전부 동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공주영이 참 역같다고 느껴집니다. 열등감 때문인진 몰라도 공주영의 여자친구 왕자림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다음날 경우 엄마는 다행히도 정신을 차리셨고 병훈이는 병문안을 왔습니다. 현재 경우를 생각하는 유일한 인물이기에 병훈이는 경우에게 힘이 되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경우 얼굴 상태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경우는 말하기 꺼려하는 듯합니다. 아까 병실에서 하던 소리를 듣자 하니 경우 아빠가 왔다 간 듯하였고 병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널 걱정하는 것이지 절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경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다. 잘못한 건 사과하고 하면 된다. 하지만 경우는 그것조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훈이는 말합니다. 주영이 걘 너 끝까지 믿었다. 자신이 하는 생각이 착각이라 믿었고 스스로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경우 널 믿었다. 우린 이렇게 널 믿는데 넌 왜 우릴 믿지 않아? 이래도 경우는 마음을 돌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아하니 경우는 친구들에게 가고 싶은 듯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과해야 하는 걸 아는데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때의 나는 이라고 하는 걸 봐선 미래의 경우가 이 장면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주영이와 자림이는 이전에 찍으려 했던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주영이는 거기서 루캐팅에서 봤던 그 남자애를 보게 되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늠름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영이의 모습이 자림이 눈엔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주영이, 하지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우 어머니가 매우 걱정되나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때문에 뵈러 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한 주영이를 자림이가 보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주영이는 말하기가 꺼립니다. 알게 되면 분명 미안해할 거고 자기 탓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에 말하기가 꺼립니다. 하필 TV에서는 친구 여친을 좋아한다는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영이는 과몰입이 돼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무심코 말한 자림이의 말 한마디에 주영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만약 내 친구가 널 좋아하게 되면 어떨 것 같냐? 하지만 누구인지 묻는 자림이의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림이의 입에서 그거 이경우냐고 물어옵니다. 자림이는 눈치채고 있던 걸까요?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